자연 조건을 다 가진 듯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양양. 그 중에서도 수산항은 아름답기로 유명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차가운 물살을 헤치고 바다에서 캔 것은 다름 아닌 홍합. 강원도에서는 토종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박복심 할머니. 할머니가 나갈 채비를 시작하면 할아버지도 바빠지기 시작한다. 물속에서 섭을 캘 때 필요한 낫을 갈기 위해서다. 나가실 때마다 항상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갈아줘야지. 잘 들어야지. 각종 해산물을 담을 수 있는 그물과 낫, 체온을 유지해주는 해녀복이 전부다. 한 번 들어가면 4시간 이상 바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고생하러 갑니다. 아 진짜 고생하시겠네요 진짜. 예. 고생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수산항에서 약 5분을 달려 할머니가 작업하는 바다에 도착했다. 이 마을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는 단 2명. 바닷속에서 서로 의지한다는 해녀 친구를 만났다. 아침에 안 그래서 바람이 땀 바람. 안돼. 저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요? 잘랐어. 내가 안 된다고 그만 좀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아침에는 아침에 뭐야 아침에. 아니 알아서 가. 한두 시간 사이에 날씨가 바뀐 바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물질에 차질이 생긴다. 할머니에겐 굳은 날씨처럼 큰 방해꾼이 없다고. 이게 많이 나는 위치가 있나 봐요? 예. 해강 위치를 살핀 후에 빠르게 바다로 뛰어든다.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 물질을 끝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럴 땐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이라고. 그래 엄마 올라오라 그래. 아내가 물질하는 동안 배에서 기다리는 5분 대기 중 남편. 할머니가 먼저 올라오고 나면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들이 배 위로 올라올 차례. 예,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못했어요. 어떤 날씨가 좋은 날씨예요? 바다가 잔잔해야 돼요. 아 오늘은 좀 파도가 있어요? 예, 동해는 잔잔해야 되는데 오늘 파도가 좀 세요. 오늘 한번 나오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작업하세요? 글쎄 날씨 좋을 때는 많이 하고 날씨 나쁘면 많이 못 하고 그래요. 4시간 정도 해요. 4시간? 예, 4시간. 갖다 들어가서 봐요. 그물을 비우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할머니. 오늘 조금이라도 더 섭을 캘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차디찬 바다에서 4시간을 아버님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또 대다 신으러 나와야 돼. 이것도 빨리 갖다 놓으시고. 예. 할머니가 바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섭을 가지고 가게로 돌아온다. 오늘은 주문진에 사는 딸 내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일을 돕기로 했다. 아버님 이거 가져가시는데 손질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 아 이 신선함이 생명이겠네요. 이 바로 지금 바다에서 가져온 거예요. 원래 홍합은 토종산 담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할머니가 흔히 먹는 홍합, 진주 담치다. 섭은 강원도에서 홍합을 부르는 말인데 자연산 토종 담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건 뭐 손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거 빼고 이제 선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홍합과 달리 표면이 거칠고 크기가 큰 것이 섭의 특징. 진주 이렇게 새카만 게 뭐가 붙어 있질 않고 뭐가 붙지도 못하고 여기 이쪽 바닷물에 오래 이렇게 줄간게. 양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매끈하고. 드디어 오늘 수확한 섭의 양을 재는 시간. 날씨 또 같은 장사를 해요. 그래서 물건을 여기서 엄마한테서 받아서 갖다 쓰고 있어요. 쉽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아내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할아버지는 손 놓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내가 힘들게 채취해온 섭 손질은 할아버지의 복. 진주 담치에 비해 크기도 크고 껍데기의 두께도 두꺼운 섭.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섭을 까고 알맹이를 도려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노동이라고. 이게 좀 먹어야 되는 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제 알이 잘 들고 못 들고 있는데 알이 잘 들 때가 물이 차가울 때가 알이 제일 잘 들어요. 이게 물이 여름에 물이 뜨시면 알이 조금 소홀하고. 껍데기를 벗고 속살을 드러낸 섭. 알맹이에 붙은 이물질을 물로 한 번 헹궈주고 나면 할아버지의 일은 끝이 난다. 아 근데 양이 솔찬히 많은 것 같은데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겠죠? 까봐야 요거 오늘 이제 다 팔고 또 내라. 예. 아이. 저희 또 가시게요? 예, 엄마 있는데 좀 나가보려고. 왜요? 작업 끝나실 때 되신 거예요? 예? 가서 또 나가 돌. 혹시나 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조바심이 났는지 배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 어디? 저기 있잖아 저기요. 어디 있냐는 질문에 바로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황홀한 바다에서도 할아버지에겐 할머니가 단번에 눈에 띄나 보다. 태왁에 의지하며 바다를 헤엄친 지 벌써 4시간. 지칠 대로 지친 할머니가 사다리에 의지하며 배 위로 오르는데 이런 고생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섭을 먹기 위해 먼 길을 찾는 손님을 위해서다. 지금 여기 해녀가 몇 분 계신 거예요? 어머님이랑? 예. 한 분 더. 한 30년 전에는 딴 데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없으니까 여기 와서 할 사람들이 없잖아. 그날 오후 두 모녀가 나란히 앉아 섭손질을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섭 껍데기에 붙은 부착 생물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이거는 껍질채로 통째로 그냥 맑게 끓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껍질에 붙은 부산물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국물이 맑게 나오니까. 해 끓여야 하기 때문에 껍질 손질이 필요한 것이다. 횟집 등에서 흔히 먹는 맑은 홍합탕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섭탕은 섭을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 가지고 물 이 만든 것이라고. 이번엔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섭국을 끓일 차례. 섭국 끓이는 방법 또한 의외로 간단하다.
직접 담근 장을 풀고 커다란 서발매기를 먹기 좋게 썰어준다. 그리고 넉넉한 인심만큼 이 자체에서 향이 나는 거예요. 아, 섭에서? 예. 아, 그래갖고 뭐 특별한 양념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도 집에서 담근 장을 맛이 나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음식 재료가 있었으니 바로 밀가루를 묻힌 부추를 넉넉하게 넣고 한 소끔 끓이면 바다의 향이 물씬 풍기는 섭고기. 특산화 시킨 거예요. 드디어 섭요리 대공개. 오직 섭과 청양고추로만 맛을 낸 칼칼한 섭탕과 섭 찾는 재미가 쏠쏠한 쫄깃한 섭전에 그정가장 인기를 끌은 메뉴는 섭국.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지역 음식인 만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메뉴라 하네요. 옛날엔 전복 해삼보다도 더 귀했다고 하는데 남녀 해장국 먹는 그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네, 그게 전복죽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먹는 홍합은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이게 쫀득한 맛은 떨어지는데 얘는 굉장히 쫀득하더라고요. 자연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날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은 누가 알아줘요. 예, 그런 재주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인사 한 마리라도 예쁘게 하고 가니까 고마운 거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고. 섭을 먹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물질을 멈출 수 없다는 할머니. 자연이 기르고 바다가 맛을 낸 할머니의 섭. 지도 언제 한번 맛보러 갈? 예, 다음에 봐요. 인생의 절반을 오직 한 가지 음식에만 바친 사람들이 있다는데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른 국내산 재료만을 고집해 한결같은 맛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람들. 강원도 횡성군, 여기 찐빵으로 소문자자한 동네가 있다는데 이곳에 오직 찐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한 사람이 있다. 45년간 국산 팥으로 찐빵을 만드는 심순여 할머니. 오랜 세월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지키며 찐빵을 만들고 있다는 그때 처음 찐빵 장사를 시작한 이후 오직 찐빵 만드는 일에만 평생을 바쳐오셨단다. 24살에 이거를 시작했어. 찐빵을 가지고 하는 게 그냥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하는 거예요. 오래 했지 뭐. 내 45년째야 지금. 아무리 직원들이 생겨도 팥 거르는 일만큼은 거른 적이 없다는 할머니. 행여 작은 돌이라도 나올까 섬세하게 씻어낸다. 이거를 일고 또 일고 일고 또 일고 이래. 아유 이건 기계 안 돼. 우리가 그리고 파들이 탁 떠내는 건 다 내끼고 떠시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는 것만 같이 해야 돼. 할머니가 만드는 찐빵 맛의 비결은 바로 검은 팥. 붉은 팥보다 그 값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어 많이 쓰기가 어렵다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 팥이야. 이게 맛있는 팥인데 요걸로만 해놓으면
안고가 시커멓잖아. 바지 왕가래라고 이게 왕가래. 근데 이거는 이거만큼 맛은 없어. 그래도 색깔이가 빨가니까 이건 적두는. 그렇게 씻어낸 팥은 큰 솥에 넣고 4-5시간에 걸쳐 푹 삶는다. 팥은 찐빵의 핵심 재료니만큼 삶을 때도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팥도 하루 동안 푹 식힌 뒤 다음날 찐빵에 넣을 팥소로 쓰게 된다. 할머니는 이 많은 팥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 조심스레 여쭤보니 창고를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이 많은 게 모두 팥? 할머니는 팥 이거 내가 처음 저부터 시작할 때부터 어쨌든 이래 보진 않았어. 그래도 찐빵은 사람 손으로 빚어야만 제맛이 난다는 할머니. 그래서 일손이 부족할 땐 아들도 달려와 찐빵을 빚는다. 14, 15년 됐네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는 바깥에 일을 좀 보고, 이 제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을 보고 오래됐어. 얼마 안 됐죠. 이제 이게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다리가 아파 오랜 시간 찐빵 빚는 일이 힘들다는 할머니. 아직 몸이 건강할 때 아들에게 직접 찐빵 빚는 비법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는데. 잘해. 상해야지. 쟁반에 가지런히 정리한 찐빵은 찜기에 뚜껑을 여니 모락모락 솟아나는 김 사이로 드러난 저 뽀얀 자태. 45년 전통 할머니표 찐빵이다. 40년 넘는 세월의 내공을 자랑하는 찐빵. 그 맛이 어떤지 하나 건네주시는데. 모양은요. 그래서 크고 작고 막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 사람이. 찐빵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아주머니. 갓 쪄낸 찐빵은 자연 건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칙을 고수하는 중입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 찐빵을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이곳 찐빵 맛에 빠져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여럿이란다. 분당에서 왔는데 항상 이 근처 지나갈 이렇게 요만큼씩 보관해요. 그래서 이거 한 봉씩 꺼내서 먹을 만큼은. 예. 집하며 국산 팥을 담으니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손 자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온도가 그 상품 안에 들어가니까 소비자도 또 받아서 드실 때는 느끼실 것 같고. 고맙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할머니 그 손맛 앞으로도 쭉 지켜주세요. 제작진이 찾아간 또 다른 가게. 쫀득한 족발이 이번 주인공인 듯한데 무려 50년 국내산 족발만 사용한다는 그녀의 이유 있는 고집을 한번 들어보자. 53년 동안 족발 삶는 할머니 이경순 씨를 만나본다. 서울시 장충동의 한 골목.
족발 맛 좋기로 유명한 이 거리에서도 단연 원조라고 자랑할 만큼 오래전부터 족발 장사를 시작했다는 할머니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빈대떡 장사했어요. 빈대떡 지금 한 장이 7 방문 손님들이 그저 이것만 먹으니까 지겨워요. 전 다른 거 해보라요. 그래서 우리가 족발을 삶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족발을 삶는다는 할머니.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처럼 국내산 돼지만을 고집해 족발을 삶는다고 한다. 국내산이죠. 무슨 왜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산 써야지 무슨 외국산 쓰면 맛도 없어요. 우리나라 게 뭐든지 맛있어요. 옛날부터 이 집 거니까 외국산은 우리 써야죠. 50년 넘는 세월을 족발과 함께한 만큼 족발 맛을 내는데도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할머니. 그것은 바로 장국을 끓이는 불에 있다는데 대체 그 맛의 비결이 되고 불이 약하면 막 비린내나 돼지 비린내. 우리는 막 세게 해가지고 비린내가. 족발을 삶으면 탁한 기름이 몰려 기름이잖아요. 기름만 족발이 잘 안. 할머니가 족발 장국을 만드는 법은 단순하다. 팔팔 끓는 물에 간장, 양파, 대파, 생강 오직 이 네 가지만을 넣는다는데 그런데 어찌 대충 잡히는 대로 재료를 넣는 듯한 할머니. 정해진 게 없나 봐요, 비율이? 내 맘대로. 거부한다. 오직 세월로 단련한 손맛으로만 승부하고 싶다는 이경순 할머니. 가장 단순한 재료로 족발 본연의 맛을 살려야 한다는 고집 때문일까? 할머니는 족발에 약재를 넣는 것마저 거부한다. 그건 절대 반대. 음식은 음식 맛대로, 한약은 한약대로 먹지. 무슨 몸에 좋다고 한약 냄새 나는 족발이 그건 아니야. 그렇게 지난 53년간 할머니의 고집을 지켜온 족발. 빛깔 한번 맛깔스러운데 좋은 음식은 약과도 같다고 했던가? 족발 덕분에 할머니 또한 피부만큼은 20대 부럽지 않은 젊음을 누리고 계시다고. 그때 콜라겐이 이 피부를 곱게 저 피부 봤죠? 난 냄새만 맡아다 내가 80인데도 이렇게 피부가. 이른 점심시간. 가득 찼는데 다들 족발을 손으로 잡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모습이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닌 듯 익숙해 보인다. 여기 온 지 한 20년 됐죠. 그럼 20년 동안 맛의 변화가 없나 봐요? 그러면 그리고 또 찾아오고 할머니도 보고 맛도 보고 50년 넘게 한 자리 항상 오셔서 건강하시게. 아 그래요? 그래도 아니 안 나이가 먹어서 안 몸이. 그렇지 아무래도 세월이 있으니까 그래도 오래됐어요. 10년 드셨는데 맛이 한결 같아요? 없어요. 한결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두 개 사가시는 거야? 아니야 이대로. 했는데 그대로 저기 특대 포장. 아, 그럼 맛있으니까 어찌 뭐 내가 입어서. 왠지 뵈러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섭섭해하는 손님들이 내가 있어야 정말 맛있구나.
평생 넘는 세월 동안 오직 국산 재료만을 고집하며 족발을 만들어온 이경순 할머니. 그 손맛 지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길 바라면서 할머니 이탈리아 본연의 풍미를 재현한 사람들이 있다. 좋은 재료로 이탈리아 요리를 만드는 셰프들을 만나봅시다.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파스타, 곁들이는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가 일품이라는데 토종 꽃게로 파스타를 만드는 남자 이범철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에 들른다는 주인공 바로 싱싱한 토종 꽃게를 구하기 위해서라는데 배가 꽤 크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좋은 걸로 드린다고. 베테랑 요리사답게 싱싱한 꽃게는 척 보면 척이다. 안전해가지고 여기다 놔두면 또 죽어요. 겉은 뭐 보시는 것처럼 청홍빛이 돌고 배 쪽은 좀 흰색 빛이 돌아야 살아가는 범철 씨, 이번엔 봉골레 파스타에 들어갈 오시 조개를 사러 왔는데 늘 들르는 코스답게 좋은 물건을 골라 자는 없다란 신념으로 작은 식자재까지 꼼꼼히 고른다는 주인공. 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가게 곳곳에서 묻어나는데 뭔가 고객분들한테도 저희가 사용하는 재료가 뭐 신선하고 그리고 또 좀 문구를 저희가 좀 내거는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꽃게는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둬야 하는데 부위별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살은 요리에 직접 쓰고요. 그리고 다리는 그 맛을 좀 깊게 하기 위해서 또 육수를 끓이는 데 사용합니다. 꽃게 다리는 초벌구이를 한 다음 일일이 빻아서 육수를 낸다.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선 꼭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절구해서 완전히 좀 으깨줘야 이 육수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은 맛이 확실히 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절구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빻은 꽃게는 팬에서 볶아 고소함을 더해주고 신선한 채소들을 넣어서 무려 8시간 동안 끓여야 한다. 좋은 재료뿐 육수가 우러나는 사이 파스타 소스를 만드는 범철 씨. 비싼 방울토마토를 사용하는 건 일반 토마토보다 당도가 높아서다. 설탕을 쓰지 않기 위한 범철 씨의 노력인 것이다. 저온에서 6시간 동안 농축시켜야 소스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해놓냐에 따라서 같은 식자재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좀 맛이 난다고 할까요? 준비 과정은 분명히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디어 오픈 시간.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단골이 많은 주인공의 가게. 한우와 토마토 파스타 시키셨는데요. 저희 면 고르실 수 있으시거든요. 면 골라주세요. 뭐 먹을까?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넓은 면도 좀 괜찮아요. 이걸로 해주세요. 네, 가장 많이 하시는 페투칠레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있다는데 바로 이제 주문하시면 삶기 때문에 또 미리 삶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옴과 동시에 면을 삶고 마장동에서 직접 공수한 한우와 방울토마토 소스까지 신선한 국산 재료로 맛을 내니 풍미는 물론이요 영양까지 듬뿍 들어있다는데 그 빛깔까지 곱다. 국내에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각 재료를 신선하게 게다가 이 집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서빙을 셰프들이 직접 한다는 것. 파스타에 대해 손님과 더욱 소통하고 맛을 정직한 조리법, 그러니까 가격만을 따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정성들이 들어가서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임산부조차도 이제 와가지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국산 식재료를 이용해 정성껏 파스타를 만드는 이범철 씨. 건강한 파스타에 대한 당신 저도 찾아다니면서 또 느끼고 또 그거를 제 요리에 사용을 하고 싶고 또 그걸로써 고객들이 좀 더 건강한 요리를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받은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치즈. 직접 만든 제주와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정직한 식재료들로 소재 피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건강한 피자를 만든다는데 직접 키운 바질로 피자 굽는 남자 한센더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인공이 한창 손님 맞을 준비를 할 시간인데 요리는 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지금 따시는 게? 바질입니다. 바질이요? 예. 직접 키운 유기농 바질을 이용해 특별한 피자를 만든다는데 특히 바질은 온도에 민감해서 추운 계절엔 키우기 어려운 식물. 하지만 굳이 바질을 키우는 이유가 있단다. 이 상태에서 따자마자 향이 제일 좋거든요. 향이 제일 좋은데 토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따지 않고 키우고 있는 것들을 따가지고 손님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키운 바질잎의 향기가 온 주방 안에 감도는데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잎사귀만 따서 넣는데 막 향이 막 올라오네요 이게. 예, 바로 시치한 거 사용하면은 막 채취한 바질의 최상급 올리브유는 물론 가평잣과 우도, 마늘 등 국산 재료를 넣어 바질 페스토를 만든다는데 하지만 들어가는 재료의 양에 비해 완성되는 양이 적은 리코타 치즈. 오이와 생크림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 치즈 만들기를 그만둘 순 없단다. 드디어 완성된 리코타 치즈. 제가 만들었으니까 뭐가 들어갔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손님들한테 믿을 수 있게 나갈 수 있는 재료지 않을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된다는데 근데 반죽하다 말고 갑자기 얼음물에 손을 왜 담그세요? 인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에 손을 담궈서 손을 차게 만든 다음 반죽을 해주고
반죽은 48시간 숙성을 시키는데 72시간이 지난 반죽은 폐기한다. 최상의 재료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네,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피자나 이탈리아 그리고 MGO이 사용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밀가루 올라간 피자가 완성돼 가고 윤기가 짜르르르르르 하고 흐르는데 마늘을 공수하기 위해 제주에 우도까지 갔을 정도로 국산 재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주인공. 전국을 돌면서 좋은 재료를 찾아다닐 정도란다. 자연에서 가져온 그 순수한 맛으로 자연의 맛을 느껴들게 월요일마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이 피클을 만드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피클 중 빙초산을 넣지 않은 피클을 찾지 못해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비트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 영양까지 높은 피클을 만들었다는데 하지만 천연 재료를 고집하는 그에게도 고충은 있다.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 같아요. 월말에 정산할 때는 아 내가 또 말도 안 되는 걸 했구나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면은 또 셰프의 마음이고 하지만 저는 그날 오후 간 만든 수성되지 않은 식으로 저희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고르곤졸라 피자를 시키면 직접 지리산에서 공수해온 꿀이 함께 나간다. 주인공의 수제 피자에 대한 손님들의 평가가 궁금한데 원래 기존에 판매하는 음식들은 한 조각밖에 못 먹거든요. 여기 오면은 둘이 오면은 이 한 판을 다 먹고 갑니다. 자연에 가까운 음식인 것 같고 맛있는 것 같아서 자주 드리게 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향한 당신의 유일한 고집을 응원한다.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기본, 음식 재료에 있을 수 없는 이물질이 발견되기도 하는 요즘. 사람들은 입을 모아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이거 농부의 땀과 정성으로 키운 오리밀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우리 통밀만 고집하는 남자 박민혁 씨를 만나본다. 경기도 파주시. 오래 했어요. 한 10여 년 이상 했나? 이상하게 빵을 만들거나 밀가루 붓는 부위만 빨갛게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이 끝나고 나면.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우리밀이라는 게 있는데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밀이 재배가 된 그때부터 우리밀을 사용하게 됐다는데 우리밀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네, 살짝 조정한 거예요. 2분도 밀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거 직접 씨앗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20kg짜리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지금 내가 정보로 듣기로는 한 2만 원, 2천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밀이 한 4만 5천 원 이렇게 하니까 아마 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 땅에서 자란 재료인 만큼 가격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는데 하지만 그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자부심 또한 생긴다고. 농민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이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조리로 이뤄서 숙성을 해야 이제 그나마 위생적으로 하는 거죠. 농약을 전혀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민혁 씨의 손길이 더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 건비를 갖다 분쇄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그 정도 뭐 고생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계의 도움 없이 밀을 씻고 운반하는 것도 모두 박민혁 씨의 목.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밀은 끈끈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 통밀을 사용한다는 것. 다른 데는 다 재분해서 가루를 만들지만 이 섬유질 자체를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숙성시켜서 통째로 그 밀을 으깨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통곡을 그대로 먹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파손이 안 되는 섬유질을 그대로 먹는다 봐야 돼요. 껍질을 까지 않은 통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죽도 거칠다. 이제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 차례. 어머, 근데 웬 항아리예요? 아, 이거 발효 종이요. 설탕 자체를 넣지 않고 그냥 건포도하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하루는 고온 보면은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빵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종으로 빵을 만든다는데 건포도와 누룩동을 섞고 7시간 정도 발효시키면 발효종이 완성된다. 그가 이렇게 빵에 노력을 쏟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밥처럼 평생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거 무솔빵이거든요. 맛 좀 보세요. 새로 나왔군요. 네. 저도 하는데요.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곡식만 소금만 조금 넣고 곡식 그 자체예요. 환자들이 많이 드시는 거예요. 환자들은 음식을 제한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나가다가 통밀이라는 그 단어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왔는데 고소하고 아주 마음에 드는 밀빵인 것 같아요. 글쎄 우선 많이 좀 이렇게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곳이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굉장히 맛있는 빵. 미약하지만 이 빵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건강 회복해서 정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유기농 통밀에 대한 사랑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말하는 박민혁 씨. 건강한 우리 밀로 만든 빵 계속 기대할게요. 유기농만 고집한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음식 재료만 고집하는 깐깐함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가 없으면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는 고집스러움까지 갖췄다는데
전 음식 재료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두 번째 주인공. 분식집의 국산 유기농 혁명을 이끌어온 이 사람. 유기농 음식 재료를 사랑하는 남자 박종석 씨를 만나보자. 우리 땅에서 키운 우리 농산물만 사용한다는 이곳. 이곳의 메뉴는 비빔밥, 떡볶이, 어묵, 만둣국 등 분식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뿐이다. 유기농 국산 농산물만 사용한다면 가격이 비쌀 거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 하지만 가격은 내리고 맛을 높인 건강밥상을 선택했다고. 보다 더 그 땅을 생각하고 농약도 쓰지 않고 제초제도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사람 서 생산하신 농산물들이기 때문에 식당이라는 거를 함으로 인해서 해보면 조금 작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산물만 고집하는 박정석 씨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 바로 아내 모미영 씨다. 지금은 조금 맞춰주는 편이에요. 반대 많이 하셨나 봐요. 아예 반대는 아예 고집이 있어갖고 반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도 그럴 것이 단 한 가지 음식 재료를 고를 때에도 전국 각지를 돌아보는 것은 기본.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재배했는지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야 음식 재료를 유기농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 떡볶이 양념에 한다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음식 재료를 쓰면 남는 게 있나요? 적은 비용으로 드실 수 있는 메뉴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좋은 먹거리를 이는 비싸다는 편견을 깨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분식집을 선택했다는 박정석 씨. 길거리에서 흔히 먹는 어묵에서도 그의 섬세함이 돋보이는데 가정에서 드시는 어묵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밀가루나 전분이 많이 들어간 어묵들이 많은데 이 어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육이 한 70% 이상 들어가는. 떡볶이용으로 사용하는 떡은 직접 주문해서 만든 것. 거기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오랫동안 보관을 하지 못한다고. 색깔이 이것도 다 천연이에요. 브로콜리, 비트, 단호박, 고추 해가지고 천연 재료로 알록달록한 색깔을 낸 떡에 완성된다. 담백하면서도 많이 맵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먹이기에는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다른 음식들하고 많이 틀려요. 단맛도 덜하기도 하고 짠맛이나 자극적인 맛이 확실히 없어요. 유기농 좋은 재료에 조미료를 생략한 음식들 맛볼수록 건강한 느낌이다. 그날 오후 직접 키운다는 고구마 밭으로 제작진을 초대한 주인공. 그동안은 전국 각 가게 경영에 보탬이 되면 어떨까. 작게나마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그렇긴 한데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 변치 않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좀 힘들지만 이렇게 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그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 키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소비할 수 있으면 소비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뭐 그걸로 저는 만족.